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국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수업할 준비 되었나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왔는데요.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왜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했었나요? 네, 실감나게 표현하고 더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역시 6학년 친구들 더워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시간은 정말 금인가요? 아니죠. 시간을 금에 비유한 것입니다. 시간은 금과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이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해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이 속담을 패러디 해봅시다. 시간은 땡땡이다로 여러분들이 빈 곳을 채워보세요. 시간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야겠죠. 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봄비가 내리는 날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와 함께 평소에 자주 듣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봄비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네요. 여러분은 봄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오늘은 봄비와 관련된 시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먼저 봄비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봄비 내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봄비를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오늘은 70% 정도의 학생만 읽었네요. 한 번 더 봄비 내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소설이나 수필을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운율이란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인데요.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운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 38쪽의 4번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볼까요?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운율을 느낄 수가 있죠.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이 모여 있네요. 그럼 38쪽에 이번 문제의 1, 2, 3번을 해결해 봅시다. 이번에 1번입니다.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네, 맞습니다.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에 비유하였네요. 교향악이란 관현악을 위해 만든 음악을 이야기하죠. 그럼 악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지붕, 세숫대야 바닥, 앞마을 냇가, 뒷마을 연못, 외양간 엄마소가 악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풍풍은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가요? 네,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에 봉기가 경쾌하게 내리는 장면을 표현했네요. 머릿속으로 그려지나요? 네,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시에서는 여러 대상들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예시를 보면
봄비 내리는 소리라는 대상을 교양학이라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였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대상도 이 시에서 비유한 표현과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bird don't sing, Mama's gonna buy you a diamond ring. And if that diamond ring turns brass, Mama's gonna buy you a looking glass. And if that looking glass is broke, Mama's gonna buy you a billy goat. I will buy you a billy goat. And if that billy goat won't pull, Mama's gonna buy you a cart and bull. And if that cart and bull turns over, Mama's gonna buy you a dog named Rover. 이 세상 모든 것은 악기에 비유하였군요. 소리가 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지붕은 어떤 대상에 비유했나요? 네, 큰 북입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크기가 큰 것도 비슷하네요. 세숫대와 바닥은 작은 북에 비유했군요. 작은 소리가 나는 것, 크기가 작은 것과 같은 공통점이 있네요. 봄비 내리는 모습은 월치에 비유했네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시에 봄비에 나오지 않은 대상을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비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떠오르는 것을 교과서에 적어 봅시다. 방금 떠올린 대상의 특징을 다른 악기에 비유하여 빈칸을 채워봅시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봄비에 젖은 흙이 생각나네요. 생각나는 악기는 마라카스가 생각나는군요. 뭔가 젖은 흙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마라카스 소리내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시에서 봄비 내리는 소리를 교향악으로 비유한 것처럼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이 은유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계속 나오는 단어랍니다. 은근히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답니다. 우리가 수업 처음에 활용했던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도 은유법을 사용했군요. 여러분이 만든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봄비의 일부분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부침 7번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란 무엇이었죠? 네, 시가 음악처럼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는 요소였죠. 운율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잘 느껴집니다. 은유법은 무엇이었나요?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은유법과 관련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유법을 활용하여 나를 다른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은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다른 시를 읽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